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직입니다. 자, 지난번까지 부모 양육태도 검사에 대해서 6개의 영상을 제가 올렸어요. 벌써 영상 올리고 일주일이 돼갔는데 연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다음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주제인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하는데 이 ADH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그 전에 좀 재미있는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자, 좀 보이시나요? 영상은 아닌데, 자, 이 크리스 데이비스라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예요. 현역 야구 선수고, 이 환자가 성인 ADHD를 앓고 있어서 우리 그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 금지 약물 중에 하나인 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 선수가 그 약물 복용 허가를 받지 못해서 ADHD를 겪고 있을 때 이 장면에서처럼 보시는 것 같이 투수가 타자를 향해 공을 던지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ADHD라고 하는 것들 정의를 살펴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ADHD는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실제로 많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주의력과 집중력에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 아이의 학습 능력, 성적 이런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 ADHD에 대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데, ADHD에 대해서 왜 많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어느 정도 선이어야 우리가 걱정을 하고 실제로 개입이 필요한지, 실제 진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ADHD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APA라고 하는 기관, 미국 정신의학협회고요. 이 기관에서 발간하는 DSM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DSM-5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정신장애 진단 편람 또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이라고 부릅니다. 이 DSM-5에서 ADHD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정신과 병원이나 정신과 의원 이런 곳에서 ADHD에 대한 병을 진단받고 약물을 처방받게 되는데요.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가 ADHD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위 기준을 잘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고 이런 부적응한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상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의 산만 증상 위에 9가지 기준 중에서 6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를 의미하고요. 과잉행동 그리고 충동성 증상이 6가지 이상 해당될 때, 만약에 17세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5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우리가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의산만 증상을 살펴보면 학업, 일, 기타 활동 중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실수를 자주 한다. 자주의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낄 정도로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쭉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9가지가 있고,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 중에서 6가지 주의산만 증상이 6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서 동시에 이것이 부적응하도록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만 우리가 ADHD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흔히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이 우리 애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런 사유 하나만 가지고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닐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우리 아이가 정말 대부분 다 해당이 된다면 그때 걱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과잉행동, 충동성 지표도 한번 볼까요? 손발을 가만두지 않거나 자리에서 꼬무락거린다.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주 자리를 뜬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행동 지표들 중에 6가지 이상 해당될 때 ADHD를 의심을 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우리 아이가 ADHD다 아니다를
임의로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정신과 의원 같은 혹은 상담 현장 같은 전문가들을 찾아서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병원, 특히 정신과 의원을 방문을 해보면 모두 이제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병원에서는 대체로 ADHD 진단을 성급하게 하고 아이에게 성급하게 약물을 처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ADHD를 진단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을 하는 ADS라는 검사, 그리고 CAT라는 검사, 이 두 가지 검사를 우리 병원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DS와 CAT 모두 주의력, 주의 집중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전산화된 검사이고요. 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는 것을 기록을 함으로써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주의력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 그런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검사를 처음부터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는 아이의 검사를 위해서 이런 검사를 권유하게 되겠죠. 이런 검사는 의료 수가가 상당히 비싸고 어느 병원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한 간이 검사, 자가척도 검사를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인쇄를 했을 때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인쇄가 될 만큼 간단한 검사이고요.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면은 1번 학교 수업이나 일 혹은 다른 활동을 할 때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 부주의해서 실수를 많이 한다 서부터 시작해서 18번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간섭한다까지 총 1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와 같이 리커트 4점 척도 기준으로 채점을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검사입니다. 검사 문항을 살펴보면 홀수 문항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짝수 문항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홀수 문항의 합은 우리가 부주의성을 측정하는 점수 합계로 보면 되고요. 과잉행동과 충동성에 대한 문항은 짝수 문항의 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검사가 가지는 가장 유용한 점은 부모 혹은 교사 이렇게 관찰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함으로써 실제로 ADHD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판별해내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간편한 도구라는 점에 있어서 이 도구가 가진 장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검사가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ADHD 평가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를 해본 논문에서도 자, 결론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자, 유의미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ARS의 평정자 간 신뢰도가 우수한 수준에 속한다 뭐 등등, 이 검사가 상당히 유용하게 스크리닝하는데 판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라는 논문 결과를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이 평가 결과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평가하는 것과 교사가 평가하는 것이 그 객관도가 사실은 조금 상이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평가했을 경우에는 이 총점이 19점 이상일 경우, 교사가 평가했을 경우에는 총점이 17점 이상인 경우 우리가 ADHD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검사만으로 ADHD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는 없고 ADHD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선별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부모 19점, 교사 17점 이상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상담 현장이라든지 정신과 의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병원 혹은 상담 현장에서 검사하기 부담스러울 경우에 우리가 간단하게 ADHD를 선별해 볼 수 있는 자가척도 검사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오늘 이 ADHD 평가 척도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더보기란에 링크에서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해당 검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녀들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 힘내시고요. 이상 공감직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